자,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했던 분들이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하고 난 다음에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연금상품 한두 개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을 찾아보기 힘든데, 특히 연금저축만 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가입하는 연금저축보험, 그리고 펀드를 통해서 투자성으로 운용할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 이렇게 크게 나누어지는데, 연금저축보험에 대한 수익률이 펀드에 비해서 형편없이 낮다 보니까 연금저축보험에서 연금저축펀드로 이전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이전하고 난 다음에 땅을 치고 후회하는 분들이 있다.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근데 많지는 않지만 이제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연금저축보험은 연금저축펀드에 비해서 과거 수익률을 보면 아주 형편없이 적잖아요. 네. 자,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두면 무조건 손해야.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말도 있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네. 자,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가 손해야. 그걸 번연히 알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결국은 내가 옮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는 그렇게 갈아타고 난 다음에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은 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전을 해서 후회하는 분들이 덜어 계시긴 한데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전을 한다라고 하면 이전을 하는 절차에 대한 단계와 이전한 이후에 이 자금을 또 운용하는 단계를 크게 두 개 나눠서 각각에서 이제 실수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 각각의 단계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후회를 좀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은 연금저축보험에서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할 때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전한 후에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후회하지 않을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연금부자 1타 강사 돈 걱정 없는 우리집 지원센터 이재문 팀장님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연금저축 이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유용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모르고 있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직도요?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제도에 대한 소개도 좀 드릴 텐데, 그 전에 이전 제도는 이미 알고 있지만 대표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목돈을 모아놓고 괜히 옮겨서 투자 잘못했다가 까먹진 않을까 이런 염려가 돼서 납입이 끝난 건 그대로 두고 새롭게 시작하자 이제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은 기본적으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납입한 이유가 훨씬 더 중요한 상품이어서요. 오늘은 연금저축 이전에 대한 설명과 함께 구체적으로 투자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중요한 팁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많이 기대됩니다. 제 주변에도 보면 연금저축 이전 제도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는데, 이게 오랜 시간 동안 쌓여서 목돈이 되어 있잖아요. 연금저축보험이. 네. 그러다 보니까 괜히 이전했다가 손해보면 어쩌지 싶은 마음에서 그대로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 오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말 소중한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먼저 연금저축 이전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연금저축 이전 제도 무엇인지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네, 연금저축 이전 제도는 기존에 가입했던 연금저축 계좌의 돈을 세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른 금융회사로 상품을 옮기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해지하고 재가입하는 게 아니라 기존 계약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옮겨간다는 의미입니다. 해지하고 옮기는 것이 아니라 기존 계약을 유지한다는 뜻은 그동안에 혜택받았던 예컨대 세액공제나 또 가입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정확히 예.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류의 이전이 가능한가요? 연금저축 계좌의 종류가 일단 세 가지가 있는데요. 연금저축 보험, 그리고 지금 판매되고 있진 않은 연금저축 신탁, 연금저축 펀드입니다. 참고로 이제 연금저축 보험 하면 나도 연금보험 하나 있는데 내 것도 해당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모든 상품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연말정산 때 혹은 세액공제로 활용을 해왔던 상품이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상품명을 보시면 연금저축처럼 저축이란 이름이 그 안에 꼭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 이렇게 저축이란 이름이 없다면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연금저축 펀드 계좌의 경우도 펀드니까 펀드만 가입이 가능한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데, 요새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ETF도 투자가 가능하고요.
연금저축 펀드 계좌는 통상적인 대부분의 투자가 모두 가능하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연금저축 이전이라고 할 때 연금저축보험이나 연금저축신탁은 은행에서 판매하는 건데 사실상 수도되어 있죠, 그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것은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인데 연금저축 이전이라고 할 때는 연금저축보험에서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하는 것을 뜻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 이상 판매되고 있지는 않지만 은행에서 가입했던 연금저축 신탁도 연금저축 펀드나 보험으로 이전이 가능하고요. 근데 엄밀히 이야기하면 연금저축 펀드를 연금저축 보험으로 또 거꾸로 가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보험 상품 중에 이전용 연금저축 보험 상품을 취급하는 보험사도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이전하는 경우가 사실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보험회사 간, 그러니까 A보험회사에서 B보험사 이렇게 이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요새 이전 제도를 이야기할 때 결국 대부분은 증권사로 이전하는 것들을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최근에는 증권사 간의 연금 이전은 또 워낙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자, 증권사 간의 연금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A 증권사에서 B 증권사로도 이전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맞습니다. 자, 그 이유는 수익률 때문인가요? 수익률 때문이고 또 자산을 유치하려는 증권사의 어떤 프로모션 때문에 많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증권사끼리의 경쟁은 그렇다 치고 네. 왜 기존의 보험에서 펀드로 옮기려는 분들이 많을까요? 결과적으로는 수익률 때문인데요. 연금저축보험은 안정적이지만 이자가 매우 낮습니다. 가장 최근의 기사만 보더라도 연금저축에 적용되는 금리가 2.5% 내외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이런 금리를 복리로 굴러간다고 해서 많이 보험 상품을 판매를 했는데 실제 보험사에서 떼어가는 사업비를 제외하고 나면 원금을 회복하는데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최소 3년은 지나야 원금이 되는데 과연 이걸로 노후 준비가 될까 하는 현실적인 고민을 하는 거죠. 반면에 연금저축 펀드는 펀드나 ETF 같은 다양한 상품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고요. 특히 젊은 분일수록 장기 투자 관점에서 투자 상품을 선호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연금저축 이전 제도를 활용하면 앞서 언급해 드렸지만 그동안에 세액공제 받고 가입 기간을 인정받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없다고 했죠. 네, 불이익이 없습니다.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원래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요. 해지하는 금액 전체, 총액에 대해서 16.5%라는 기타 소득세를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이 이제 입금이 되는데요. 이 세액공제를 매년 찾아서 받을 때는 기분이 되게 좋았는데 이 전체 금액을 한 번에 토해내려고 하면 생각보다 금액이 커서 아찔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전 제도를 이용했을 경우에 저축 제도라는 큰 틀 안에 머물기 때문에 이런 불이익 없이 그대로 옮기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전하는지, 이전할 때 잘못하면 또 큰 탈이 날 수도 있다. 예. 앞서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이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생각보다 이전 절차는 간단합니다. 먼저 이전하려고 하는 금융회사에 신규 연금저축계좌를 개설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새는 대부분 휴대폰으로 가능하다 보니까 이전 신청 버튼만 누르면 끝납니다. 보통은 이제 이렇게 이전 신청을 하게 되면 다음날 그 옮기려고 하는 원래 금융회사에서 이거 이전하는 게 맞나요? 라고 이렇게 맞는 연락이 오고 맞다고 하면 바로 며칠 내에 이전은 절차가 끝납니다. 예전에는 이 절차가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그 신청을 한 뒤에도 기존 회사의 담당자가 연락 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내가 관리 잘하겠다. 또 이거 넘어가면 혼나니까 한 번만 좀 다시 고민해달라. 이제 이런 식으로 읍소를 하는 일도 생각보다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연금 이전 신청을 할 때 가입 일자를 챙겨야 되는 건데요. 이전을 하기 전에 먼저 최초로 가입했던 날짜와 이번에 새롭게 계좌 개설한 날짜가 다르겠죠. 그래서 보통 연금 이전의 경우에는 대부분 가장 먼저 가입했던 최초 가입 일자로 가져오도록 설정이 되어 있는데 만약 신규 가입일로 지정을 잘못하게 되면 돈이 넘어오더라도 불입 기간을 새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5년 이상 또 불입을 해야 되는 조건을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능하면 기존 가입 일자를 가져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향후 변경이 안 되는 회사가 많기 때문에 이전 시에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절차만 조금만 숙지하고 있으면 어려운 것은 아니겠죠? 네, 기본적으로 설정이 돼 있어서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알아두어야 할 것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보통 신탁과 보험의 경우는 연금 이전 신청이 마무리되면 며칠 내에 돈이 금방 입금이 됩니다. 그런데 증권사 간에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의 경우는 기존 투자한 금액이 모두 현금화돼서 넘어와야 되다 보니까 투자한 상품이 매매되고 현금화되는 시간이 걸립니다. 특히 이제 펀드로 투자하는 경우에 해외 펀드로 투자했을 때는 매매 기간이 열흘에서 보름까지 걸리는 경우가 있어서 실제 이전 신청을 하더라도 3주에서 크게는 한 달까지 걸리는 경우를 봤습니다. 자, 어쨌거나 여러 가지 절차가 조금 있긴 하지만 제가 들어보면 옮기려고 하는 증권회사보다는 이제 나오려고 하는 증권회사에서 붙드는 거 안 보내주고 싶은 거죠. 인간적으로 그걸 예. 잘 끊어내야겠네, 그죠? 맞습니다. 제가 지금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네. 잘 못 옮기겠어요, 그죠? 예. 어쨌건 그렇게 해서 이제 옮겨왔다 쳐. 자, 옮겨왔다 치면 지금부터 본 게임이네, 그죠? 맞습니다. 관리를 잘해야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제가 실제로 주로 고객을 관리하면서 연금 제도, 연금 이전 제도를 알고 있지만 이 목돈을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가 조심스러워서 결정을 못하는 분들이 여전히 계신데요. 하나씩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사실 이 부분의 핵심은 목돈을 다양한 자산에 잘 분산해서 수익과 위험을 잘 관리해 나간다라는 거고요. 이미 바인 투자자문에 이렇게 연금 이전된 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으니까 연금 이전에 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런 상품을 활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매일 적립하는 돈은 우량한 주식형 자산에 적립해 나가고 돈이 적당히 모아졌다면 안정적으로 분산해서 관리하는 것이 투자의 기본이라고들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연금저축펀드 계좌로 넘어온 돈, 자, 이 같은 이론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네, 제가 상황에 따라 몇 가지 방법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전하는 금액이 작진 않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전체 자산 대비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크지 않고 앞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간도 충분히 길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직 30, 40대이고 금액이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수준이라면 고민하지 말고 저는 주식형 펀드나 ETF로 투자하라고 권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투자할 수 있는 기간이 20, 30년 길게 남아있다 보니까 이 변동성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결국 아주 크지 않은 작은 목돈이라도 좀 규모가 작다면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적립식으로 동일하게 성장 중심의 상품에 투자하자 이런 뜻이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전략은요? 이것도 첫 번째와 좀 비슷한데요. 결과적으로는 주식형 비중을 좀 많이 가져가고 싶은데 목돈이기 때문에 한 번에 투자하는 게 부담스러운 경우입니다. 이제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전을 하면 이 돈을 무조건 어딘가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전된 금액이 한 1억 정도 작지 않은 금액인데 이 돈을 한 번에 다 투자하기 부담된다면 시간을 나눠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1년 정도로 나눈다고 하면 매월 800만 원 정도씩 분할할 수 있고요. 또 이 800만 원을 다양한 자산에 또 나누면 예를 들어 4개를 정도 나눈다고 하면 한 개 ETF에 한 200만 원씩 4개 800만 원 이렇게 1년에 2,400만 원이라는 ETF를 총 4개로 1억 원을 1년 동안 나눌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자, 그러면 매달 조금씩 나누어서 투자할 때 남아있는 돈은 어디에 그냥 그대로 있나요? 예수금으로 두어도 되고요. 예, 예수금으로 두어도 이자는 붙나요? 네, 이자는 주지만 아무래도 은행 예적금보다는 이자는 좀 낮은 편입니다. 어떤 방법이 다른 방법은 없나요? 보통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상품군을 고르시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뭐 채권형 상품이라던가 주식 비중이 많지는 않지만 채권 비중이 높은 혼합형 펀드나 ETF를 고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조금 나누어서 투자해보자. 남아있는 돈은 채권형이나 안정성이 높은 네. 성장주 주식형에 비해서 혼합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금액이 크고 연금 개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또는 투자가 처음이라서 투자 수익보다는 걱정이 클 때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결국 자산 배분을 하는 것입니다. 비율을 정해서 분산 투자를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50대에 5천만 원 이전되었는데 위험한 투자는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신다면 주식형 비중을 작게 채권형 비중을 높여서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주식형 30%, 채권형 70% 이렇게 안전한 상품으로 좀 배분하는 거고요. 이러한 비율은 개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율이 나눠져 있는 PDF 같은 것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활용하면 괜찮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이것도 염려가 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전체 금액을 모두 안전한 채권형이나 원금이 지켜질 확률이 높은 상품 위주로 투자를 하고 앞으로 새로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주식형으로 투자의 경험을 쌓아나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투자 방법으로도 은행사나 보험사의 상품보다는 성과가 더 나았습니다. 그런데도 염려가 되신다면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나요? 네, 이제 만 55세가 넘어가시고 연금저축을 가입한 지 5년이 넘었다면 IRP 계좌 이전도 가능합니다. 반대로 IRP에서 연금저축으로도 이전을 할 수 있는데 채권도 부담스럽고 또 무조건 원금은 보장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IRP로 이전하신 뒤에 원금이 보장되는 저축은행 예금 상품 가입하셔도 되고요. 투자 상품보단 당연히 수익은 낮겠지만 IRP에서 취급되는 예금 상품은 은행이나 보험보다 괜찮습니다. 그렇군요. 운용하는데도 참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래 시간 동안 아무래도 보험이든 펀드든 모아놓은 목돈이 자칫 잘못 관리되어서 손해보고 한다면 상당히 걱정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잘 활용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연금 상품에 대한 관심은 노후가 길어지면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시간이 창창하잖아요. 창창하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나의 미래 자산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설렘, 기대를 가지고 조금만 공부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노후가 조금 더 알차고 풍성해지기를 바라면서 연금 저축 상품 이전 제도 그리고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도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